암 환자 경우에는 영양불량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흔히 10대 푸드라고 해서 부추라든지 강황, 생강, 확실한 근거가 아직은 없어서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근거가 보고되고 있는 항암 푸드는 비전분 채소인 대장암에는 예방 효과가 근거가 확실했는데요. 식단의 중심 축으로 드시고 항암 식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중에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빈속에는 구토나 메스꺼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빈속보다는 마른 크래커라든지 버터나 잼을 바르지 않은 담백한 식빵, 그리고 건빵이나 시리얼 같은 것을 섭취해 주시는 게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을 물에 타서 드신다던가 하면 메스꺼움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식사 중에는 수분을 너무 섭취를 많이 하시면 메스꺼움을 더 악화할 수 있으니까 수분 섭취는 최소화해 주시고, 좀 헐렁한 옷으로, 꽉 끼지 않는 옷으로, 그리고 이때는 냄새로 역한 반응이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뜨거운 온도의 음식보다는 좀 차가운 음식으로 아니면 미지근한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식사 전후에는 환기를 잘 하시면 메스꺼움을 좀 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안 통증이 있으실 경우에도 이때도 찬 온도의 음식이 오히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감자를 으깨서 요거를 점도도 조절해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내에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음식물이 입안에 직접 닿으면 더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점도를 꼭 조절하셔서 연두부라든지 계란찜이라든지 이렇게 부드럽고 넘어가기 쉬운 음식 위주로 드시고, 액체를 드실 때에는 꼭 빨대로 드시면 입안에 접촉하는 부분이 제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입안이 너무 건조할 경우에는 얼음이라든지 아니면 껌이나 사탕을 물고 계시면 입안의 건조함은 침샘 분비로 인해서 침이 좀 생기면서 건조함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욕 부진이 있을 때는 입맛이 너무 없어서 식사하기 자체가 고요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하나를 드셔도 영양 밀도가 높여서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유를 하나 드시는 것보다는 두유에다가 바나나 반 개 그리고 견과류 소량 넣어서 같이 갈아서 드시면 영양 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 두유 대신 유케어라고 영양 보충 음료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직접 드시고 계실 건데, 이 영양 보충 음료도 요 하나만 드시는 것 보다는 여기에 바나나나 견과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아서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식사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들기름 이런 걸 한 스푼씩 추가하면 열량을 또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욕 부진일 때는 영양 밀도를 높여서 드시도록 열량을 좀 높이는 식재료들을 좀 더 추가해서 함께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어떤 음식이 항암식품인지, 또 인터넷상에서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10대 항암 푸드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게 맞는 정보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요. 제가 오늘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10대 푸드라고 해서 부추라든지 강황, 또 생강 이런 재료들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인터넷상에서 항암 푸드로 알려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권해드리기에는 확실한 근거가 아직은 없어서 저희가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비교적 일관되게 좀 다수에서 근거가 보고되고 있는 항암 푸드는 십자가 채소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채소나 과일, 통곡물, 그리고 대두, 콩류, 올리브유랑 들기름, 그리고 버섯류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료들을 식단의 중심 축으로 드시고 의식적으로 좀 더 자주 드시는 습관으로 드신다면 항암 식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암 푸드라고 말씀드린 그 식재료 중에 두 가지만 특별히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브로콜리 레시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간단하게 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액젓으로 간을 하고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서 버무리고, 들깨가루가 있으시면 이건 추가로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별거 안 들어가는데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고요. 양배추도 이 들기름
들기름 베이스가 기본으로 같은데요. 채썬 양배추에 들기름을 넣고 여기에 소금이랑 후추 간을 하신 다음에 들깨가루는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시고 이 생으로 샐러드 이 채로 드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요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양배추를 이용한 또 다른 레시피로는 양배추를 잎 그대로 찜기에 찐 다음에 그 안에 계란 지단이라든지 아니면 삶은 닭가슴살 아니면 아보카도로 쌈을 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돌 말아서 쌈을 싸신 다음에 그것을 간장이랑 레몬즙 그리고 알룰로스 소량 넣고 다진 마늘 조금 넣은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또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는 건데 하면서 적절한 식사 방법, 올바른 식사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절대적인 답은 없지만 일단 세계적인 암 연구 기금이라든지 암 학회에서 권장하는 식사 베이스는 식물성 중심의 식사에다가 적정량의 단백질 그리고 소량의 지방을 추가한 식사를 건강한 식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한 끼를 커다란 동그란 한 접시에 옮겨 담았다고 생각하실 때 절반을 나눠 보세요. 절반을 나눠서 절반은 비전분 채소로 채워보시면 되는데 전분 채소는 감자나 고구마, 마 이런 것들을 전분 채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 비전분 채소인 녹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나물류 이런 것을 접시의 절반으로 채우시고 나머지 접시의 절반의 반, 즉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곡물, 그래서 귀리라든지 보리 그리고 소량의 고구마나 단호박 이 정도로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4분의 1은 단백질인 생선류나 가금류, 고기나 두부, 계란 이런 것들로 채워보시면 적절하고 균형 잡힌 양을 알맞게 드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한두 번 소량의 과일을 추가하시면 굉장히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식사를 선택해서 고르실 때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녹색 채소류를 그날 식사의 접시에 넣으셨다면 과일은 보라색 아니면 녹색 채소 외에 보라색 가지를 넣어보시는 거 그리고 과일은 토마토 빨간색을 넣어보시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색깔별로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분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이제 주로 물어보시는 것들하고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도는 정보들 위주로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식하면 암세포가 파괴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 단식으로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세포나 동물 실험에서 실제로 단식을 했을 때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물 실험에서고 동물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또 대사 과정도 사람보다 훨씬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을 해본 연구도 물론 있는데 짧은 시간 단식을 했을 때 사람에게도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연구가 있기는 한데 다만 이게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숫자가 적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게 단기간 효과가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게 잠재적인 가치만 인정받고 있는 보조적인 단계이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아직 어렵고 또 암 환자 경우에는 영양불량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암 항암 치료 중에 식사를 섭취를 잘 못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의 상황들 때문에 영양불량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사도 잘 못 드시면서 이럴 때 체중이 빠지고 또 영양 결핍이 되거나 또 단백질 근육량도 저하돼서 면역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니까 항암 치료 효과를 견디는 체력을 또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의료진의 모니터링 없이는 혼자서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오히려 단식으로 기초 체력하고 면역력이 저하될 위험이 더 크니 단식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제품이 암을 유발한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유제품에 속하는 것들이 치즈나 버터, 우유라든지 발효유, 요거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제 대답은 유제품이 암을 유발한다 그리고 막는다, 이 대답도 둘 다 아닙니다. 유제품하고 관련된 암은 3개의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을 유제품이 소폭 증가시킨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로 인해서 하루에 우유를 한두 잔 이내로 드시는 게 권고되고, 만약 전립선 위험 병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한 잔 이내로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중립적이거나 소폭 낮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서, 특히 발효유 같은 경우는 유방암 발병을 더 낮춘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지방 요거트로 드시는 것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암에는 확실히 예방 효과가 근거가 확실했는데요. 그래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우유 섭취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대한 공포심을 심각하게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면 요거트나 우유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건강한 식사라면 추가를 하셔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유를 드시지 않는 분들이 우유를 반드시 드셔야 할 필요는 없고, 식물성 단백질인 채소라든지 두부, 그리고 칼슘 강화 두유 이런 걸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항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사 요법하고 레시피 간단한 거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 적용해 보시면서 앞으로 치료를 잘 이겨내시는 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